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지금 뭔가 이 순위랑 좀 다르죠. 굉장히 많은 주전 선수들이 지금 부상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트넘의 분위기에는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가오고 있는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우리가 굉장히 축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니저 오브 더 먼스, 이달의 매니저, 이달의 감독상을 벌써 3회나 수상을 하면서 연속으로 3회를 수상한 최초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부임 직후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개막 직후에 이 3번 연속 이달의 감독상을 받은 감독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일합니다. 물론 연속으로 받은 기록만 살펴보면은 이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4번 연속 수상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자, 3번 연속 이달의 감독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 하지만 이 메디슨과 반더벤의 어떤 부상 상황에 대해서는 요즘 어떻게 새로운 소식이 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해트트릭, 이 매니저 오브 더 먼스, 이달의 감독상 해트트릭에 대해서 이제 PL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다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3번째 상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프리미어리그 시즌이 시작한 직후 3번 연속 이 감독상을 탄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처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번 연속 이달의 감독상을 탄 이 감독에는 안토니오 콘테, 펩 과르디올라, 그리고 위르겐 클롭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감독 모두 꽤 엘리트 매니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감독들과 이름을 지금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때 콘테가 이 토트넘의 콘테 아니죠. 예전 콘테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과르디올라의 레코드, 기록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4번 연속 탄 적이 있습니다. 맨시티가 2017-18 시즌에 그때 보여줬던 활약 가운데에서 이제 4번 연속 이달의 감독상을 받은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4번 연속 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일단 첼시전에서 대패를 했죠. 그런 상황인데도 과연 이번에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울버햄튼전을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울버햄튼전에서 수많은 주전 선수들이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좋은 경기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토트넘 팬들 마음속에는 정말 내 생애 감독이라고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달의 선수상에 이제 로메로의 이름이 있었는데 결국엔 살라가 받았습니다. 이번 달 그러니까 첼시와의 경기에서의 어떤 경기력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로메로가 결국에 그 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도 자신이 좀 더 발전해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좀 받아들이고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주요 소식을 살펴보면은 살라가 일단 이달의 선수상,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달의 감독상, 그리고 토트넘이 반더벤과 그리고 메디슨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못 뛰게 된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웨데가르드, 사카가 지금 아스날에서는 못 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상 이슈를 겪고 있는 게 비단 토트넘뿐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이제 이 프리미어리그 토킹 포인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토트넘의 어떤 부상이 지금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첼시와의 맨시티 경기 어떤 전략적인 수싸움이 펼쳐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유가 분위기가 썩 좋지 않죠. 좋지 않은데 루턴과의 경기에서 좀 페이스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번리가 이번에 아스날을 상대하게 되는데 좀 기선제압을 빨리 해야지 아스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다룰 내용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고, 미키 반더벤 선수가 일단 햄스트링 이슈가 있다, 그래서 몇 달은 걸릴 것이다, 적어도 이제 다음 해에 볼 수 있을 거란 이야기가 있고, 메디슨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스캔을 좀 해봤는데 그런데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다음 해까지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미키 반더벤과 메디슨은 올해에는 복귀 예정이 없다라고 이제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샬리송도 이제 수술을 했죠. 그런데 아마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이후쯤에 이제 오지 않을까, 이 정도의 예측이 나오고 있고, 데이비스는 그래도 뛸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페드로 포로는 괜찮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상황에서는 지금 메디슨까지 뛸 수 없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1월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1월 이적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1월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상황이 아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미 랑게랑은 이미 이야기를 해놨고, 영입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이 단장님과의 대화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뭐 거기에선 이제 거기서 할 일을 하고, 나는 이제 이 팀을 빌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딱 한 번의 이적 시장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완벽해지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퍼포먼스도 좋은 레벨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중요한 거는 1월 이적 시장 전까지 이제 몇 가지 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꽤 지금 유의미한 숫자의 경기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경 써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반더벤을 잃어버린 게 이 플레이 스타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 같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순히 반더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미키 반더벤이 좀 뼈아프긴 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 4명 혹은 5명이 이제 못 뛰는 그런 상황이 됐다. 뭐 이게 뭐 카드 때문이든 아니면 부상 때문이든 못 뛰는 상황이 됐는데, 그 중에 백4 중에는 3명. 이 마지막 수비 라인 중에는 3명이 사라진 상황이고, 이게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큰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not many times in my career, 내 커리어 전체로 살펴봐도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상한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3명의 선수가 바뀐 이 백4 라인이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챌린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포로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지금 바꿔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필립스, 다이어, 로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를 예상했는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벤탄쿠르가 아니라 로셀소를 쓸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왜냐면은 벤탄쿠르도 지금 부상에서 막 회복을 했는데, 벤탄쿠르가 다시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토트넘은 진짜 이거는 회복 불가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미드필드진의 뎁스를 이제 공격이나 아니면 수비 자원으로 끌었어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이제 호이베르를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벤탄쿠르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클루셉스키를 중원으로 데려오고, 뭐 브리안 힐 같은 선수들을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뭐 일부 뭐 덴킬 패트릭 같은 기자는 클루셉스키가 메디슨의 자리에서 뛰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의 공격진을 봤을 때, 황희찬 선수가 있는 이 공격진이죠.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항상 그런 유혹은 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을 피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콜릿뿐만이 아니라 그런 유혹을 참는 걸 굉장히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재치 있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유스를 좀 바라보게 되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no,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상이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유스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원래 유스한테 관심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부터 내가 뭐 그들에 대해서 무시했냐, 그건 아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one or two of them, 한 명 혹은 두 명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선수는 이제 애슐리 필립스 선수죠. 애슐리 필립스가 데뷔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경기이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VAR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해외 전문가들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키 반더벤의 부상과 직접적으로 이어진 건 아닌데, VAR이 너무 많으면은 그럼 선수들의 이 뛰면서 뭔가 체온이 올라왔던 상황이 점점 더 이제 낮아지게 되죠. 그럼 몸이 굳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상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많아진다. 110분을 뛰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면은, 사실상 이제 정규 시간이 90분인데 그 중에 뭐 부상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단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9번의 VAR로 인해서 중단된 이 경기의 분수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겠죠. 9번 VAR인데 뭐 1분만 해도 9분이고, 그리고 뭐 각 2분씩만 해도 18분을 소요하게 되는, 추운 날씨에서 18분 동안 밖에서 떨면서 있다. 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겠냐. 뭐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또 뭐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VAR을 하면서 이제 로메로의 이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상황들에서도 이제 VAR을 계속 돌렸는데, 이때 선수들은 뭐 하고 있죠? 그냥 서서 멀뚱멀뚱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공을 좀 저게 던져놔야 되냐. 그러니까 선수들이 몸이 굳지 않도록 공을 좀 이렇게 줘가지고 서로 패스라도 돌리고 좀 체온을 끌어올리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해요.
사실은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웜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몸을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렇게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서 있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춥고 몸이 굳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의 전문가들도 이 VAR 이거 이제는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를 지금 망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VAR이 토트넘에 대해서 좀 이제 엄격해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번에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이제 리버풀이 골 취소를 하나 당했죠. 그런 상황에서 어이없는 VAR 소통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VAR 주심들은 토트넘 경기면 더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만 이거 VAR 한 번만 살펴보자. 멈춰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VAR을 할 만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만 9번의 VAR은 좀 심했죠. 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더벤의 어떤 햄스트링 이슈랑 이어졌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브레이크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국제 A매치 휴식 기간이 다가오죠. 근데 너무 짧다. 평소에는 항상 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달이나 뭐 한 3달 정도? 뭐 그 정도 이제 A매치 기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토트넘 팬들의 장난 어린 그런 이야기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호주부터 프리미어리그까지 간 그런 감독으로서 컨벤셔널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이렇게 프리미어리그까지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어라. 사람들이 내가 미쳤는지 질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그냥 운영은 보여주겠죠. 자신의 스타일 그대로 보여줄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거는 이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새로 콜업되는 애슐리 필립스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 뭐, 일단 레시포드의 사례가 있고, 맨유에서 이제 2016년에 레시포드가 막 데뷔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 환상적인 데뷔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몇몇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못 뛰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레시포드가 이제 출전 기회를 잡았는데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레시포드는 중요한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최근에 레시포드의 폼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여튼 데뷔 때 굉장히 잘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 메이슨 마운트도 19-20 시즌에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제가 이때 당시에 첼시를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마운트가 이때 데뷔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뉴스에 있다가 뭔가 콜업이 돼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을 보면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게다가 뭐 베일 같은 선수, 사우스햄튼에 그리고 에버튼 시절의 루니, 뭐 아스날의 파브레가스, 리버풀의 스털링 등등 이 선수들이 이 뉴스에 있다가 이제 뭔가 경기를 하게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애슐리 필립스가 뉴스에서 올라왔는데 뭐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원의 마음이 확실히 있고 애슐리 필립스와 더불어서 다이어가 뛰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상 이슈를 토트넘만 겪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클롭 감독도 우리가 최고의 라이트백을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사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천하의 맨시티도 지금 케빈 데브라이너의 어떤 부재 이 부분이 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물론 이제 최강팀이기 때문에 티는 덜 나지만 그리고 스쿼드가 좀 있죠 그래도 그리고 최근에 토트넘을 보니까 일단 4, 5위를 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승 확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2위 확률까지도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부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믿을 건 딱 2명뿐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메디슨도 이제 빠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의 코리안 더비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지금 손흥민 선수의 팀이 온전하지 않아서 이게 이제 온전한 축제로 느껴지진 않는데 이영표 선수와 박지성 선수의 맞대결이 떠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번 대결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8골의 손흥민 6골의 황희찬 한국인이 메인인 코리안 더비 이거 제가 이 말 그대로가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국 선수가 메인으로 뛰면서 코리안 더비를 하는 날이 온다. 이 두 팀의 하이라이트 선수가 손흥민, 황희찬인 날이 온다. 야 이게 EPL 이 세계 최고의 리그 중 하나라는 이곳에서 이뤄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여러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다. 때마침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영상 통화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 스펄스 플레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토트넘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특별한 감정이 있다. 코리안 더비에 대해서 좀 특별한 감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프리미어리그라는 곳에서 황희찬 선수 그리고 손흥민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손흥민이 나는 희찬이가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선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다. 저도 굉장히 이제 동감하는 그런 부분이고,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가 4대1이라는 스코어를 받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내용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이제 토트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신데, 손흥민 선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일단 황희찬 선수는 홈에서 모든 골을 다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강한 황희찬 선수가 이제 꼭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희찬이가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경기는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을 응원하는 모든 팬들의 마음,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이신전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하지만 경기는 토트넘이 이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끝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